슬램덩크란 작품이 강백호서부터 시작한다면 더 퍼스트 슬램덩크가 나온 지금은 송태섭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대단한 출세죠. 제가 송태섭의 능력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송태섭은 그가 없으면 북산이 시합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캐릭터이며 본인의 매력도 충분한 캐릭터니까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품의 장치적인 부분입니다. 송태섭은 인기 없는 슬램덩크를 살리기 위해 만들어진 학원 폭력물 편, 즉 정대만을 위해 만들어진 캐릭터이기 때문이죠. 이 에피소드의 포커스가 정대만과 안 선생님에게 맞춰져 있기에 송태섭은 돋보일 기회를 놓쳤으며 본의 아니게 갑자기 추가된 캐릭터라는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버렸죠. 그 흔적은 작품 곳곳에 남아있는데 능남전 때만 해도 치수 원맨 팀이란 말이 나오던 북산에 6권 즈음부터 난데없이 돈의 베스트 5에 들어가는 포인트 카드 이야기가 나온 것이 그 흔적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다른 캐릭터 편과는 달리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학원 폭력물 편의 주역은 정대만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척점, 사건의 트리거 역할로 설계된 캐릭터가 바로 송태섭인데 그래서인지 둘의 성향은 정반대지요. 정대만은 체력이 없는 반면 송태섭은 온 곳을 뛰어다니고 정대만이 천부적인 농구 센스를 갖고 있다면 송태섭은 모든 걸 노력으로 커버합니다. 정대만이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면 송태섭은 고독하게 홀로 움직이죠. 그리고 정대만이 섬세하고 여린 마음의 소유자라면 송태섭은 상당히 억센 캐릭터입니다. 물론 정대만이 한없이 여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스포츠맨으로서의 투지와 강인함은 충분히 합격점이죠. 여하튼 태섭이는 이야기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정대만을 돋보이기 위한 캐릭터만은 아니에요. 작가는 자신이 좋아하는 포인트 가드 태섭에게 충분한 개성을 부여했습니다. 풍전이 도발하자 내일 돌아가야 하잖냐 하면서 대뜸 받아치는 것은 태섭이 아닌 못합니다. 여기서 태섭이의 두 가지 특징, 두뇌 파라는 점과 불굴의 정신력이 드러나죠. 송태섭은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부족한 역량을 지능적인 플레이로 보완합니다. 한날 쳐다보면서 노루패스를 한 것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정신력 또한 뛰어남이 드러나는데 이유는 그때 패스한 상대가 바로 정대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라는 게 보통 나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에겐 악감정이 생기죠. 하물며 집단 구타로 입원까지 했는데 나중에 또 쳐들어온 상대니 보통 사람이라면 정말 이가 갈릴 겁니다. 그런데 북산에서는 정대만의 복귀가 이외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추측상 가장 큰 피해자인 송태섭이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를 넘어 시합에서 패스를 했다는 것은 송태섭의 정신력이 보통이 아님을 증명하죠. 다만 작가가 인정했듯 태섭이는 캐릭터 성격은 잘 잡혔지만 서사가 약해요. 북산의 다른 멤버들은 성장 스토리가 명확합니다. 해석이 다양하냐 아니면 단순하냐의 차이죠. 반면 태섭이의 성장은 희미하게 흔적이 남은 정도입니다. 해남전 전반에서 이정환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막아내는 점, 산왕전에서는 백홀재현 다른 멤버가 정신적으로 무너지자 이를 다그치는 한편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임영환을 상대로 훌륭히 싸워내는 점, 중간중간에 사기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이는 점 등이 그의 성장을 묘사한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죠. 俺たちならできる 123! 그래서 작중에서 그동안 태섭의 부족함을 냉정히 지적하던 한나가 드디어 넘버원 카드란 칭을 준 것이죠. 다만 슬램덩크 본편에선 그가 왜 이렇게까지 성장해야 하는지 잘 보이지 않아요. 이런 면들이 얽혀 매력적인 캐릭터임에도 서사, 연구가 제일 부족한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만화에서 빠졌던 성장의 서사는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서 비로소 부여됩니다. 재미있는 건 만화와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만화에 없던 새로운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다른 부분은 형이 죽었다는 서사죠. 모든 면에서 태섭이보다 우수했던 형은 불의의 사고로 불귀에 객이 됩니다. 태섭이는 그럼에도 농구를 계속하는데 이런 태섭이를 보는 어머니는 배로 괴롭습니다. 죽은 아들이 더 생각날 뿐이죠. 하지만 제일 괴로운 것은 태섭이입니다. 어머니 농구를 그만두라고 압박하고 팀원들은 형과 비교하며 힐난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죠. 왜 태섭이는 이렇게 농구에 집착하는 걸까? 얼핏 보면 태섭이가 형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이지만 이 작품은 그렇게 단순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태섭이는 미처 몰랐을 뿐입니다. 영화에서는 악연인 정대만의 농구에 맞지 않는 머리 스타일을 지적하는 바람에 대만이의 열등감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는 태섭이가 농구에 대한 자세와 열의가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장치죠.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만 어떤 일이든 꾸준히 잘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동기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더군요. 부모가 시켜서,
가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좋아하기에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보면 태섭이는 형의 죽음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자기가 농구를 좋아했기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구를 소홀히 하는 정대만이 거슬렸던 것이겠죠. 참고로 만화판에선 자기보다 못하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농구를 하는 태섭이가 정대만의 영린을 건드려버린 거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마저 둘은 대척점에 놓여있죠. 태섭이의 장애물은 참 많습니다. 재능이 형보다 투출나지 않다는 압박, 형과 비교하며 자신을 압박하는 어머니, 게다가 이사와서 사는 집을 보면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상황이라면 보통 선택은 두 가지로 갈릴 겁니다. 내가 농구를 해봤자 기회는 얻지 못할 테니 취직 준비나 하자. 또는 나는 농구를 좋아하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해도 일단 열심히 하겠어. 태섭이는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무의식적으로 후자를 고르죠. 그가 가진 특유의 강인함이 내린 결정이기도 하며 삶이 그를 더욱 강인하게 성장시킬 것을 말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을 성장시킬 시험 때 산왕전에 임하게 됩니다. 태섭이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 초연하다고나 할까 고독하다고나 할까 깡이 좋은 이유는 그의 시선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그는 주위의 압력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형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기가 좋아서 농구를 한다는 점을 오랫동안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산왕전에서 존 프레스가 펼쳐지고 그가 이를 자신의 역량으로 돌파한 순간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나는 이런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농구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구나. 그 순간 그는 자신이 만든 형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를 온전히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박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농구를 하게 되지요. 만화에서 그는 분위기 메이커로서 리더십을 인정받아 새로운 주장이 되지만 영화에서는 유학을 가게 되죠. 이노우에 다키코 씨는 슬램덩크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섭이의 유학은 아마 여기서 운영하는 장학제도를 모티브로 한 걸 텐데 단순히 홍보만을 위해 넣은 건 아닐 테고요. 송태섭같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세상은 당신에게 길을 열어준다. 그러니 당신들도 정말 좋아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작가의 메시지일 겁니다. 이는 작가가 계속 보냈던 성장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